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광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 메뉴 오른쪽 상단에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나오죠. QR코드를 스캔해 주신 뒤 신광석 전문가님 톡방에 들어오신 뒤에 비밀번호 0690643을 꼭 입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또 톡방 보면서 질문을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마구마구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식원 클래스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요. 올해 장을 이야기해보는 복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전문가님의 관심 테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네. 글로벌 경제 핫 이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뭐 이번 주도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대부분 다 이제 휴가 가서 이제 변동성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일단은 연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이후부터는 이제 뭐 이제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어떤 그런 펀드 매니저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대부분 시장에 많이 참여를 안 하거든요. 일단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에 좀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내려왔던 부분들이 이제 3일 연속 오르면서 금요일 날 S&P 기준을 보면 사상 최고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에 갖다 놓고 끝냈거든요. 갖다 놓고 끝냈고,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3일 연속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미크론은 일단 감염자가 입원할 확률이 이제 그 델타 변이하고 비교해서는 50에서 70% 정도 낮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화이자에서는 뭐 알약 치료제가 나오고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을 받고, 또 머크 같은 경우도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재료가 됐고요. 일단 미국 경제 지표도 대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제 11월 내구재 수주를 보면 전달보다 이제 2.5% 늘어나서 이제 원래 예상치에는 1.5% 정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5%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더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그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PC 가격 지수가 이제 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5.7%, 그리고 이제 근원 PC 가격 지수, 그러니까 그 PC 가격 지수 중에서 좀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4.7% 정도 올랐고요. 물론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는데, 지난번 소비자 물가지수 6.8% 나왔을 때도 시장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지금이 최고치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역대 최고치로 나오긴 했지만 이제 주식은 앞서가니까 이제는 꺾일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하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도 이제 고점에 이제 다다랐다. 물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거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개인 소비 지출도 뭐 시장의 예상치 한 0.6%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했는데, 일단 소비 심리 지수가 70.6, 예상치 70.4, 그리고 그러니까 전월 확정치 67.4, 그러니까 전월 67.4보다 이제 좀 올라서 70 정도에 끝날 줄 알았는데 70.6으로 예상치보다 좀 더 좋게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오미크론 우려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거, 경제 재개, 뭐 경제 회복 이런 거 관련된 어떤 그 지표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금리 상승을 이제 시장에서 좀 금리 상승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은 일단 예전에는 뭐 6월달, 9월달을 기준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3월달 인상할 가능성을 벌써 이제 56%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 한 5월 정도의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한 70%로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6월 달에 인상할 확률을 뭐 한 뭐 50 몇 프로, 60%, 70% 이렇게 했었고 9월 달에 이제 80%, 90%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3월 달 그리고 5월 달로 이제 조금 기준 자체가 완전히 좀 땡겨졌죠. 좀 땡겨지면서 좀 금리 인상을 좀 상당 부분 좀 빠르게 할 것 같다라는 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땡겨졌다고 시장에 그게 악재로 작용하기보다 이미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 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3월에 인상할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구나. 3월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3월이 테이퍼링이 끝나는 달이거든요. 끝나는 달 바로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금리 인상을 가지고 참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빠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또 금리 인상을 하면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금리 인상이 되면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얘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게 이 명목금리라는 게 있죠. 명목금리라는 게 이제 정책에서 금리를 몇 프로 올리는 거, 이 올리는 이 금리, 시중 금리를 이제 명목금리라고 하는데, 이제 실질금리라는 게 있죠. 실질금리는 이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그게 이제 실질금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목금리, 그러니까 나라에서 명목금리로 2.5%다. 2.5%. 근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6%다. 그러면 이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3.5%죠. 실질금리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플레가 많이 높아지는 것 또한 주가에 그렇게 많이 악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플레가 통제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려야 되고, 그 통제 안 되는 시장을 맞게 되면 이제 금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어떤 시중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거지, 사실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투자 자산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 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내년에 만약에 3%나 4% 정도의 안정적으로 만약 형성이 된다. 근데 시중 금리는 0.5%, 만약에 3번 올려서 0.75%, 만약에 1%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3%, 4% 정도가 돼 있다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3%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 3%, 4% 이 정도 권역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현금을 갖고 있어 봐야 저금을 해봐야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채권은 어떤가요? 채권 금리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3, 4%에 머무르고 있으면 채권이라는 거는 목적 자체가 내가 돈을 보관하는데 인플레이션율을 어느 정도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을 보통 많이 쓰거든요. 국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런 해칭 기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국채를 사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어떤 불안한 상황이 나올까봐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안전자산, 그냥 여기서 인플레이션으로 내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건 말건 간에 혹시나 그런 통제 안 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질까봐 돈을 보관을 하려고 국채를 사는 건데, 그냥 이 나라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지금처럼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6%에서 5%, 4%, 3% 이렇게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만약에 3, 4%에서 굳어 있다면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실질 금리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에서 돈을 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주가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그런 초반부에는
투자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오지 않고 오히려 주식만한 그런 투자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금리가 뭐 3%, 뭐 4%, 뭐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그랬죠. 내년에 금리를 3번 올린다고. 근데 3번 올릴 때 0.25%씩 올릴 거예요. 25bp씩 올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0.5%, 1% 이렇게 올리진 않을 1% 이렇게 3%로 3번 만에 올리지는 않을 거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리거든요. 보통 이제 그 수순을 보면 25bp 정도를 올려요. 그러면 3번 올린 다음에 0.75%잖아요. 0.75%. 근데 인플레이션은 3, 4%대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 안정적으로 지켜진다면 이 실질 금리가 그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게 유리해. 주식에서 돈을 빼서 은행에 저금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나오려면 3, 4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오히려 주가는 오히려 계속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주가를 5월에, 그러니까 금리를 5월에 올릴 줄 알았더니 3월에 올렸네, 4월에 올렸네, 생각보다 한 달 더 먼저 올렸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일순간 주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대세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 그러니까 그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대참사가 벌어지는 걸 막아야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금리 인상 또한 저는 이제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지금 그냥 계속적으로 좀 투자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올 어떤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올 특별한 어떤 그런 트리거니 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원리인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있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돌려야 된다. 실질금리 플러스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5%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돌리려고 하면 5% 이상 금리를 인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5% 이상 돼야 이 인플레이션이 5% 이상 되는 것보다 더 높아야 실질금리가 1%라도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항공기가 멀쩡히 이제 잘 이착륙을 하는 항공기가 갑자기 공중에서 추락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걱정돼서 나는 비행기를 못 탄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명목금리를 실질금리가 플러스 될 때까지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는 그거는 좀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교통사고 당할까봐 횡단보도를 못 건넌다 이런 얘기처럼 항상 그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좀 그냥 평범한 상황 속에서 이게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진짜 이 물가가 통제가 안 되고 진짜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이 돼야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일단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결국의 결론은 결국에는 금리를 지금 좀 올린다 하더라도 실질금리는 계속 마이너스권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당분간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과 같은 그런 투자 자산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제일 그냥 유리한 거라는 거죠. 채권으로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채권은 지금 이 앞전에 계속적으로 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돈을 좀 안전한 곳으로 보관을 하려고 그런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채권에 좀 인기가 있는 건데 결국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지금 가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안정화가 자리를 잡으면 채권도 인기가 없어질 거다. 그냥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도 굉장히 너무 낮아져 있거든요. 너무 낮아져 있어요. 지금 채권 금리는. 채권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을 팔고 주식으로 돈이 흘러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장은 저는 굉장히 아직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지루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앞전에도 굉장히 제가 많이 겪어봤던 일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혼자 괜히 엄한 생각해갖고 주식 먼저 팔고 나온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보는 눈이 조금 많아졌고 경험이 좀 더 많아졌으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의 상승 여력은 아직도 좀 더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없어요. 미국도 이제 다들 뭐 휴가 갖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없고 투자자는 이제 연초에 12월 고용 지표가 아직 날짜는 안 나왔지만 12월 고용 지표가 나올 거예요. 그 고용 지표를 조금 볼 거 같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실업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코로나의 그런 상황에서 많이 이제 좀 실직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다만 이제 오미크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고용 지표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1월 25일에서 26일 날 FOMC 회의가 또 있어요. 이제 1월 25일, 26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런 물가가 지금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리고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월 25일 날 참고해서 그런 어떤 코멘트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위 지표들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하면 시장의 포지션은 좀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월 FOMC 회의를 할 때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변해간다고 하면 1월 달에는 주가는 조금 지금의 지지부진했던 상황들을 좀 이겨내고선 좀 상방으로 좀 방향을 틀고 어떤 포지션이 좀 크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 경제적 여건은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 연초에 이제 통계학적으로 그냥 이제 주가가 상승한 적이 좀 많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이코노미스트하고 이제 그 전략가들이 내년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예상한 게 있는데 내년 경제 예상한 게 GDP 성장률이 글로벌 GDP 성장률 4.3% 정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4.3%. 미국이 4.0%. 그리고 중국이 4.0%. 유럽이 3.6% 정도.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 2%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전략가들은 내년에 증시의 그런 상황이나 경제의 상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을 한번 조금 기대해보고 좀 희망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글로벌 경제 핫 이슈를 분석해 주시면서 실질 금리가 중요하다. 내년에 경제가 성장할 이유에 대해서 증시가 또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세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 0690-6430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종목 클래스 코너 이 전기차 관련주까지 일부 살펴봤고요. 2부로서 네, 메타버스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 한 해 메타버스 NFT 참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덱스터가 참 상승을 많이 했고 상반기에는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MP, 이노뎁 다 상승을 했네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메타버스. 네. 네, 메타버스랑 NFT 관련주들이 좀 이번 연도에 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할 때 이제 코스닥 그런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조금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연초에도 좀 이제 상승이 조금 많이 나오고 조정이 좀 나왔다가 선익 시스템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그랬죠. 이렇게 연초에 이제 2021년도 초반에 좀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조금 이제 또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좀 계속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메타버스가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 기대감에 올라온 거 말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는 확장이 되겠죠. 실적으로 확장은 되겠지만 이 종목들은 좀 쉬어야 되겠죠. 쉬어야 되고 좀 이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이 나중에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이 지난 1년 동안 올라온 회사들을 위주로 보기보다는 일단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의 산업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가에 사기보다는
조금 내년도에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앞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을 올라갈 때 너무 아쉬워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조금 말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냥 지켜보자. 일단은 지금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MP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와중 속에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제 지금은 좀 접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NFT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갤럭시아 컴즈라는 종목이 이제 가장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도 모양을 보면은 나중에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계속 내려오려고 하는 모양 속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제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1파 하락했으면 옆으로 눕고 다시 한번 3파 하락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좀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거라는 그런 어떤 나만의 그런 상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려왔다가 옆으로 기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이제 뭐 다시 잡으면 그리고 뭐 기다가 다시 어떤 부각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NFT 뭐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그 종목군들 그 코스닥 종목군들은 좀 가급적 접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NFT 산업군과 메타버스의 그런 산업군이 성장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성장은 할 거예요. 성장은 할 건데 그 종목들하고는 약간 별개죠. 그러니까 이 산업군은 계속 성장을 해도 내가 가진 종목들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메타버스 NFT가 계속적으로 이제 2022년도에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를 믿고 내려오는 종목들을 잡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종목군들은 메타버스나 NFT가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내 종목은 못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앞전에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그냥 게임일 수 있고 그 종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메타버스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뭔가를 할 때는 오히려 뭐 네이버라든지 뭐 그런 큰 종목들 뭐 페이스북 메타 뭐 아니면 엔비디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하려고 하면 반도체 뭐 핸드폰의 그런 어떤 기기들 그런 고도화되는 필요한 기기들 VR 뭐 AR 카메라 관련된 어떤 그런 카메라의 성능 그런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확률이 많고 그 앞전에 나왔던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아닐 수 있다 소외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 올 한 해 증시를 좀 한번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지겨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정말 지겨웠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좀 있었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서 일단 주식 시장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고 모든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해야 되는 순서가 있고 길이 있잖아요. 모든 일들이 새로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새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 수순들이 있거든요. 경제도 사이클이 있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앞전에 이제 그 장기 상승 속에 있었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근데 코로나라는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 이 시장이 갑자기 급속하게 좀 안 좋아졌고요. 안 좋아지고 나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여러 종목들이 그냥 돈의 힘으로 밀어 올렸죠. 밀어 올리고 나서 이제 좀 과도하게 상승이 나고 상승 목표치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실적 장세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터지면서 이제 회사들이 좀 어려워졌어요. 막 뭐 그 차를 생산하려고 해도 반도체가 없고 그 뭐 물건을 내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고 뭐 봉쇄돼서 일을 못 하고 사람들은 그리고 뭐 구직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막 이런 상황들이 좀 나아지나 하면서 좀 여행을 가고 뭐를 하면서 좀 경제가 활성화되나 했더니 또 다시 뭐 델타 변이가 터지고 또 오미크론이 터지고 이러면서 좀 1년 내내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버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터졌을 때도 다시 이제 막 봉쇄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겨도 시장은 굉장히 잘 버텼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왔을 때 뭐 하루 이틀 굉장히 겁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또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1년 동안 너무 많은 시련을 겪은 거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그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동성 장세를 끝내야 되잖아요. 이 시장도 돈을 계속 풀 수는 없죠. 그 돈을 이제 회수하기 전에 일단 돈을 푸는 걸 이제 그만 멈춰야 될 때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스무스하게 좀 잘 지나갈 수 있나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우려했죠. 우려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관망세가 계속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은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또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푸는 거를 멈추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을 때 실질적으로 회사들의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게 망가지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을 시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시장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적 장세인데 어쨌든 시장은 여기서 유동성 장세에서 바로 실적 장세로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여기서 시장이 꼬꾸라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얘는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이 실적 장세가 다만 짧냐 아니면 기냐 그런 거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시장 괜찮을 거다. 다만 이제 그 실적 장세에서는 유동성 장세처럼 너도 나도 다 가는 장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런 편대를 맞춰서 그 시장의 그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그 지수가 멈춰 있을 때 그 종목들이 못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와중에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 테마주들도 들썩들썩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수는 조금 순환하면서 종목들을 좀 순환하면서 좀 견인하면서 좀 종목이 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약간 지루한 상황을 작년에 지루했던 상황들을 2022년도는 2023년도에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올 한 해 증시가 좀 지겨웠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실적주 위주의 이 성장이 증시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물려 계신 분들이 네네. 많습니다. 특히나 올 한 해 종목들. 이런 종목들 언제쯤 가는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실적으로 또 상승을 할 텐데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종목은 좀 피해야 되고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네. 네, 일단은 그 지수가 조금 약간 그 계속적으로 좀 지루하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런 와중 속에서 개인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물려 있을 확률이 많거든요. 약간 지루하게 계속 지수가 옆으로 눕다 보니까 이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누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들도 좀 이렇게 옆으로 계속적으로 누워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밀려 내려오고 대신 이제 지수가 조금 올라갈 때 좀 급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상쇄해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패턴 자체가 이렇게 지수가 옆으로 길 때 패턴 자체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뭐 이월드라는 종목이 있고요. 일단 이월드라는 종목이 있고 일단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죠.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사람을 힘들게 한 다음에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며칠 만에 그냥 올라가면서 이만큼만 올라와도 한 4, 5개월 물려있던 거를 한 4, 5일 만에 그냥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패턴으로 이제 종목들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한 3, 4거래일 만에 한 50% 정도가 올랐죠. 예, 50%, 한 40% 정도가 오르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면 아직도 좀 상승력이 좀 더 남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토스 관련된 어떤 종목들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지 않나. 근데 이런 패턴처럼 그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씩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오래 이제 좀 묶여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여기서 뭐 급하게 하락하거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참고 계시면 좀 시장이 좀 나아지면서 종목들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실적 위주로 장세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현재 물려있는 종목의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4, 5개월이 물려 있더라도 4, 5일 만에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조금 실적이 좋고 좋은 종목이라면 가지고 있고 보유하면서 버텨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남겨주셔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0690-643 입력한 뒤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물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랄게요. 네, 그럼 또 제가 궁금한 점 한번 물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또 물려있던 종목들 전문가님께서는 보유를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문가님이 내년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이 테마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관심 있게 보는 종목도 테마들은 좋고요. 네. 네, 테마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뭐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가 또 괜찮아지면 따라오는 게 또 자율주행 관련된 또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의 종목들을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이제 바이오주들 있잖아요. 네. 뭐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항상 나라에서 좀 항상 그걸 키우려고 하는 그런 또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과거 한동안에는 이제 1위부터 뭐 한 10위권 안에 한 5개 절반 이상이 전부 다 바이오로 채워져 있을 정도로 그랬죠. 네. 예, 그 비중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게임주도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 바이오 섹터도 그 코로나하고 좀 관련 없는 코로나 때문에 슈팅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그런 어떤 종목을 비롯해서 뭐 줄기세포 치료제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뭐 코아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련된 또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종목들을 여러 가지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사실 그 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그 종목들이 움직여도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섹터들을 조금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목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다가 시장에 어떤 반응이 나오면 조금 발빠르게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전하게 그 중에서 어떤 섹터 하나만 조금 관심 있게 보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을 지금 조금 약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자동차 섹터 자체가 반도체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작년에 힘든 한 해를 보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뭐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좀 가지 못한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좀 오히려 2022년도에는 그런 게 기저효과로 작용되면서 좀 반도체 공급 문제로 좀 억눌렸던 그런 자동차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조금 이 회복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그런 어떤 이슈까지 이제 좀 같이 붙어주면서 조금 그 시장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이제 제일 최우선 섹터로 이제 자동차 섹터를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자동차 섹터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율주행 테마, 뭐 배터리 관련주들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또 이건 제가 궁금한 점인데 전문가님 가장 오래 가지고 계신 주식 종목 있죠? 네. 몇 년 정도 가지고 계셨어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요. 많이 들고 있는, 오래 들고 있던 보유 가장 종목. 오래 들고 있는 종목이요. 지금은 매도를 하셨더라도. 네. 그게 하는 것들 중에서 네. 가장 이제 오래 들고 있었던 종목들이 네. 한 어느 정도 들고 있었냐를 네. 질문하시는 거죠. 보통 저는 뭐 2년 이상은 잘 안 들고 있어요. 2년 이상은 잘 안 들고 있고요. 좀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이상 들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있고. 네.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작전주 네. 같은 경우나 세력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실적주 같은 경우나 네. 움직임을 보면 저는 이제 그 다음 흐름을 예상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예상은 되는데 시점은 못 맞추기 때문에 그 예상의 흐름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예. 기다리다 보면 그게 이제 당장 이게 상장 뭐 심사가 들어갔어라고 해도
곧 뭐 한 2, 3개월대로 될 것 같지만 또 그게 안 되고선 1년 막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들도 있고요. 네. 상황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저는 끝까지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월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경선할 때 이낙연 관련주를 일단 접근을 했는데 일단 올 초겠네요. 네, 토스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낙연 관련주로 들고 있다가 만약에 이낙연 그 후보가 떨어진다고 하면 네. 손절하기보다는 그냥 들고 있고 좀 저가에 좀 더 사서 토스 상장하는 그런 이슈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들고 있게 되는 거죠. 물려 있는 상태로 이제 들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수익인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가는 속도가 가팔라지기 전까지 좀 들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한 만도 같은 종목이 이제 3만 원에 사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들고 있었는데 그냥 올라가는 모양에서 특별히 그냥 그 뭐 크게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각도가 완만하니까 일단 들고 있고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을 때는 조금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일단 좀 오래 들고 있지 않아서 가장 조금 후회했던 종목은 HMM이죠. HMM 작년도. 예, 작년도 HMM을 5,000원 정도부터 사서 갖고 있었는데 이제 13,000원 정도에 매도를 했더니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만큼 정도를 들고 있었으면 이 정도를 들고 있었으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였는데 일단은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 들고 있었어요. 예. 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정말 싼 가격이네요. 예,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여기서 들고 있었거든요. 예, 여기서 들고 코로나 같이 맞았죠. 같이 안녕했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경험상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그 올라가는 걸 보면서 버텼죠. 예, 올라가는 걸 보면서 버텼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주식을 해라 지금 그리고 당장 이걸 사라 HMM 하나만 네. 사라 계속 매달 월급 받아서 이것만 사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정말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상승 각도가 여기서 급해지면서 네. 이 정도에서 한번 다시 팔면 옆으로 내려왔다 겼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맞춰야지라는 그런 멍청한 생각을 했다가 13,000원에서 팔고 예, 그리고 나서 생각대로 옆으로 겼죠. 예, 네. 옆으로 겼는데 종무님 예상대로네요. 근데 옆으로 겼는데 판 가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게 5만 원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사실 처음엔 했죠. 네. 제가 이걸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도 4, 5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재무제표만 살펴봐도요. 아니요, 그냥 경험상 네. 이제 이 종목이 원래 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이었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을 볼 때는 이 기술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얘네들의 그런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운 주식들이 10년 동안 치킨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라는 그리스의 제일 그리스 이제 세계 1위 업체죠. 1위 업체가 일부러 이 컨테이너 운임을 계속적으로 반의 반토막을 막 내면서 그 여러 전 세계에 있는 해운 회사들을 망하게 했거든요. 그 망하게 한 그런 회사들 중에 우리나라 회사 이제 가장 큰 한진해운이 망했죠. 그때 망하고 현대상선도 망했어요. 이 HM도 망했는데 이제 나라에서 그래도 해운사 하나는 살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해운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수출하고 하는 다른 이제 그 산업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현대상선을 살린 거죠. 그게 이제 HMM이에요.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이걸 인수를 해갖고 이제 살리면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죠. 이건 웬만한 기업이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적 자금으로 돈을 계속 밀어넣으면서 계속 살리고 있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다른 이제 이 해운사들은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해운사의 배 주문이 자동차처럼 뭐 한 달 만에 뚝딱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 전에 그걸 넣어야 되는데 배 주문을 다른 어려운 해운사들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못했던 건데 이 HMM은 산업은행이 우리나라가 이제 대주주다 보니까 그 배를 이제 8척인가 그거를 이제 미리 다 넣어놨었어요. 넣어놨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물량이 많아질 때 그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물량들을 다 받을 수 있고 배가 없어서 이제 이 해운의 물동량을 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이거는 예전 가격, 이제 현대상선의 예전 가격 그리고 한진해운의 그 예전의 시가총액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운임지수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한 4, 5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예상을 해도 알고 있어도 주식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그 수익을 내가 다 먹기가 힘들다. 욕심부리다가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런 기술적인 흐름을 너무 맞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그런 큰 기회를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지루하게 움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금리의 상황이나 그런 현재의 시황에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좀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에 힘이 더 셀 테니까 좀 갖고 있는 종목들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동국제강이나 이런 종목들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은 기다리고 있고 내려올 때도 나눠서 계속적으로 샀지만 이 종목이 이게 내려올 때 계속적으로 사고 지금 내려가는 게 멈추고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고 있는데 저 이 종목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의 그런 어떤 시황이라든지 이 지금 섹터군, 이 철강의 섹터군의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안 좋아지거나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하면서 시장이 만약에 올라가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괜찮아지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지수가 좀 괜찮아지는 그런 시장의 안정적인 상황이 된다면 좀 천천히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려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이런 지루한 이런 종목군들의 섹터군들의 그런 종목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기업이 튼튼하고 하면 좀 기다려보자. 좀 기다려보면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좀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큰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면 이 위드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거든요. 위드 네네. 코로나 관련주 아까 일부 때도 GKL 카지노주 괜찮다라는 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항공주, 여행주들 뭐 여러 가지 놀자주들도 많은데 그런 네.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물론 심하긴 하지만 좀 뉴스 기사에서도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 정부도 지난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참이었는데 언젠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건데 근데 가격 싼 걸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주 같은 걸 한번 보시면 그 대표적으로 참 좋은 여행이거든요. 네.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그런 상황이 그 없었을 때보다 더 비싸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코로나 상황이 없었을 때보다 이 상황이 해결되면 사람들은 여행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거야라는 거를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어서 주가가 이미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거기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하자라고 할 때도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종목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여행주 쪽의 섹터는 지금 반영이 다 돼 있어요. 제가 이 앞전에 이때가 아마 지금 1년 전에 방송을 할 때는 여행주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 상황은 해결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여행 백신 나오고 백신 맞고 그럼 뭐 사람들이 전부 여행 가려고 할 거고 근데 이 주식 시장은 그런 걸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여행주가 오를 거다. 이때는 여행주를 보자. 이거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어딨냐.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나중에 괜찮아질 건데 지금 현재가 최악인 그런 주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때는 여행주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이쪽 섹터는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벌써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고 아까 GKL을 말씀드린 것처럼 GKL 같은 종목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해서 카지노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미치지 못한 거죠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기는커녕 지금 아직도 오미크론이 막 번져갖고 지금 나라에서 그렇죠. 같은 국민들도 같이 밥을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올라왔다가 역시나 하면서 다시 내려왔거든요.
거의 지금 가격을 보면 2022년도에 그냥 코로나 터졌을 때 상황에 그 가격에 와 있기 때문에 비슷하네요, 정말. 예, 그냥 차라리 지금 현재 판단을 할 때 위드 코로나 종목들을 판단할 때 그 다 반영돼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그게 진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종목이냐. 항상 어떤 섹터들을 볼 때도 이렇게 순서대로 막 이 종목이 올라가서 또 하면은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면 나중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어떤 특정 섹터를 여러 개를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 거론하기보다는 그냥 기준 자체를 좀 한 주봉이나 월봉으로 딱 놓고 보시면서 이게 나아지면 반영이 돼 있는 거냐 이미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네. 아니면 좀 반영이 안 돼 있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카지노 관련주들 좀 살펴봐 주셨네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내년을 또 기약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그냥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어렵다. 네. 한국 주식시장 별로다. 미국으로 네. 가야 된다. 네, 궁금합니다. 미국 주식 가야 될까요? 네, 미국으로 네. 가야 된다. 주식 못하겠다. 네. 막 이제 굉장히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참 되게 편안하다. 네, 되게 안정적이다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요즘 주식시장의 모습이 평상시 그냥 주식시장의 모습이에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하고 내가 이제 종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천천히 오래 들고 있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또 갖고 있다가 계속 내려가다가 어느 날 하루 이틀 확 올라서 기존에 한 6개월 한 1년 동안 마이너스였던 게 일주일 만에 바로 플러스가 되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나오고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매매 패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주가의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게 평상시의 움직임이거든요. 주식시장의 평상시의 움직임. 그중에 횡보장세. 네.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장세가 있고 횡보장세가 있고 하락장세가 있죠. 그러니까 하락장세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어려운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좀 편안한 주식시장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 잘못되면 손해를 보는 무슨 장에서도 손해를 봐요. 올라가는 장에서도 손해를 보고 횡보하는 장에서도 손해를 보죠. 내려가는 그런 주식시장에서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주식시장을 경험을 해보시면서 항상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 모든 잘못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내 안에서 찾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나, 내 계좌가 이런 장세에서 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참 나쁜 장세가 아니라는데 되게 안정적인 장세라는데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매매 패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주가가 지금 내 계좌가 이런가 그 부분들 좀 찾아서 계속적으로 고쳐 나가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 나가시면서 주식은 한번 하시면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위험하지 않은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은 주식시장이 안 좋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를 하기에 앞서서 그냥 좀 돌아보시면서 좀 상황들을 좀 기다려 보면서 이 상황들을 그냥 좀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주식시장도 배우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내년 증시에 대한 전망을 또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뵐게요.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거든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